뉴캐슬의 에이스 알렉산데르 이삭이 리버풀로의 이적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은 단연 2025년 여름 이적 시장의 가장 큰 화제였습니다. 팀의 훈련이나 출전을 거부하는 행동은 팀을 떠나고 싶은 선수가 이적을 강행하는데 종종 도움이 되곤 하지만 항상 선수의 뜻대로 상황이 흘러가는 것만은 아닌데, 오늘은 그동안 이적을 위해 태업을 했던 선수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소개할 선수는 피에르 파노이동크입니다. 파노이동크는 1998년 여름 노팅엄에서 태업을 강행했지만 구단과 감독과의 갈등은 그보다 앞선 전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훗날 축구 잡지 포포투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상황을 밝혔는데, PSV로 이적할 기회가 생겨서 감독에게 구단의 전체적인 운영 방식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말했는데, 그러자 감독은 보낼 수 없다고 말했고 팀 내 최다 득점자를 팔면 자신을 변호할 수가 없다고 말했으며, 그래서 파노이동크는 알겠다고 시즌이 끝나면 떠나겠다고 말했고, 감독은 팀을 프리미어리그로 승격시켜주면 이적을 허락하겠다고 했으나 구단은 그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파노이동크가 34경기에서 23골을 터뜨리며 노팅엄을 프리미어리그로 복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구단주들은 그의 이적을 승인하지 않았고, 이에 파노이동크는 스스로 행동에 나서게 된 것이었죠. 불만을 품은 그는 고국으로 돌아가서 친정팀인 NAC 브레다에서 훈련을 시작했고 11월이 되어서야 노팅엄으로 복귀했지만, 그 시점에 노팅엄은 이미 리그에서 고전하고 있었고 1999년 1월 바셋 감독이 경질되자 바셋은 자신의 경질 원인을 선수들의 탓으로 돌렸죠. 오늘날까지도 파노이동크는 바셋 감독에게는 조금의 동성심도 느끼지 않는다고 하며, 그는 쥐새끼이자 뱀 같은 인간이었고 그는 자신이 겪어본 사람 중 최악이라고 밝힌 바가 있죠. 다음으로 소개할 선수는 폴 스콜스입니다. 스콜스는 맨유에서 수많은 우승컵을 들어올리는 동안 거의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던 선수였지만 2001년 11월 아스날과의 컵 경기를 위해 선수단과 함께 이동하기를 거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전날 리버풀과의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패배하는 동안 77분간 벤치를 지켜야 했던 허거슨 감독의 결정에 화가 났다 보니 그날 밤 스톡포트 기차역에서 집결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그는 실제로 역까지 차를 몰고 가서 허거슨 감독에게 같이 가지 않겠다고 말한 적이 있죠. 그 사건 이후 A매치 휴식기여서 문제는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었고, 허거슨 감독과 다시 이야기하기까지 10일을 기다려야 했는데, 허거슨은 크게 화를 내지는 않았지만 2주치 주급정지 징계를 내리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선수는 윌리엄 갈라스입니다. 세상에는 험악한 이별이 많지만 2006년 9월 갈라스가 첼시를 떠나 아스날로 이적한 사건은 그 중에서도 매우 특별한 사건입니다. 첼시는 갈라스가 더 좋은 제안을 받아내기 위해 리버풀과의 FA컵 준결승전 출전을 거부했다고 주장했으며, 무엇보다 더욱 충격적인 점은 첼시가 06-07 시즌 리그 개막전인 맨시티와의 경기에서 자신을 출전시키면 팀을 방해하겠다고 갈라스가 협박했다고 비난한 점입니다. 갈라스는 만약 억지로 자신을 경기에 출전시키거나 규정 위반으로 징계나 벌금을 받게 된다면 자책골을 넣거나 퇴장을 당하거나 고의적인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고 말했는데, 이는 명백히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었고 첼시의 이익을 위해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아야만 했기에 그것이 바로 그의 이적이었습니다. 당연하게도 갈라스는 이러한 주장에 격분했는데, 기자들에게 자신은 첼시에서 뛰게 된다면 자책골을 넣겠다고 말한 적은 결코 없으며 떠나고 싶다는 의지가 확고했던 것은 사실이고 그 이유는 충분히 설명했다고 밝혔죠. 다음으로 소개할 선수는 하비에르 마스체라노입니다. 마스체라노는 2011년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바르셀로나가 웸블리에서 맨유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을 때 그 승리를 리버풀 팬들에게 바쳤는데, 그는 1년 전 자신이 안필드를 떠났던 방식 때문에 팬들이 여전히 자신에게 화가 나 있다는 점 때문이었죠. 그는 2010년 8월 맨시티와의 리그 경기를 앞두고 공식 이적 요청서를 제출했으며, 리버풀이 자신을 바르셀로나의 팔도로 압박하기 위해 맨시티와의 경기에 출전하기를 거부했죠. 마스체라노는 포포투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는데, 구단과 재계약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지만 보드지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았고, 당시 단장이었던 크리스티안 퍼슬로우와 미팅을 했는데 그는 좋은 제안이 오면 보내주겠다고 말했으나 실제로 제안이 왔지만 리버풀은 이를 외면했다고 밝혔죠. 그래서 구단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에 화가 났고 맨시티전 출전을 거부한 것은 불만을 표현하기 위해 찾은 방법이었으며,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리버풀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힌 바가 있죠. 다음으로 소개할 선수는 카를로스 테베즈입니다. 테베즈의 맨시티 시절은 그야말로 드라마틱했는데, 그는 공개적으로 만치니 감독의 훈련 방식을 비판하면서 이적 요청을 거부당한 적이 있었고 2011년 9월의 상황은 한계점에 도달하게 되었죠. 만치니 감독에 따르면 테베즈는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열린 미넨과의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후반전에 교체 출전하라는 지시를 거부했다고 하죠. 하지만 테베즈는 이 모든 것이 커다란 오해일 뿐이라고 주장했는데, 자신은 항상 구단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미넨에서는 몸을 풀었고 뛸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왜 출전하지 못했는지 세부 사항을 논하기에는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고 밝혔죠. 그러나 테베즈는 처음에는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고 그 후 무기한 직무 정지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겨울 이적 시장에서 이적에 실패한 후에 테베즈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사과를 했고 놀랍게도 만치니 감독은 그를 다시 선수단에 받아들였으며 11-12 시즌 맨시티라 리그 우승을 차지하는데 테베즈는 자신의 역할을 해냈죠. 다음으로 소개할 선수는 디미트리 파이입니다. 2017년 1월 웨스트햄이 파이의 친정팀 마르세유가 제시한 1900만 파운드의 이적 제안을 거절하자 파이는 빌리치 감독에게 더 이상 웨스트햄을 위해 뛰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고 명확히 밝혔으나 빌리치 감독은 파이를 절대 팔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적이 있었죠. 빌리치는 항상 최고의 선수들을 지키고 싶었고 그를 잔류시키기 위해 장기 계약까지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팀을 위해 헌신과 투지를 보여주기를 바랬으나 파이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죠. 결국 그가 팀 분위기를 해치는 행동을 하면서 결국 웨스트햄이 파이에 대한 마르세유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 말고는 다른 선택지가 없게 만들었죠. 파이는 마르세유로 돌아온 후에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는데 자신은 개자식처럼 구는 법을 잘 알고 있으며 그게 자신의 전문 분야 중 하나고 자신이 모든 사람을 열받게 만들고 싶을 때는 어떻게든 그렇게 한다고 밝히면서 웨스트햄 팬들을 더욱 분노하게 만든 적이 있었죠. 다음으로 소개할 선수는 리아드 마레즈입니다. 마레즈는 2017년 6월 자신이 매우 야망이 크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새로운 경험을 찾고 있다고 선언하면서 레스터를 떠나고 싶다는 의사를 매우 분명히 했죠. 하지만 레스터는 여름 이적 시장 동안 마레즈에 대한 모든 이적 제안을 거절했으며 2018년 1월에는 맨시티가 제시한 5천만 파운드의 제안마저 거절하였죠. 바로 이 시점에서 마레즈는 사실상 무단이탈을 감행했고 2018년 2월 팀 훈련에 복귀한 이후 그는 스카이 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는데 후회는 언제나 남기 마련이지만 당시에는 그러한 행동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죠. 이후에도 이적하고 싶다는 마레즈의 열망은 사라지지 않았고 그는 그로부터 6개월도 채 되지 않아서 결국 뒤늦게 맨시티로의 이적을 성사시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선수는 해리 케인입니다. 맨시티는 2020년 여름 토트넘으로부터 케인을 영입하려는 첫 시도를 했지만 그들의 제안은 즉시 거절당했고 이는 케인을 크게 실망시키게 됩니다. 이후에 레비 회장과 만난 케인은 다음 시즌이 끝나면 이적을 허락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답을 받았으나 그들의 신사협정에 대한 레비의 해석은 매우 달랐는데 레비 입장에서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선수에 대한 향후 제안을 그저 검토 정도 해보겠다고 약속했을 뿐이며 실제로 그 제안을 수락하겠다는 보장은 전혀 하지 않았던 것이었죠. 결국 2021년 토트넘이 맨시티에 또 다른 제안을 거절하자 몹시 화가 난 케인은 여름 이적 시장이 닫히기 전에 레비 회장을 압박해 자신을 팔게 만들려는 의도로 프리시즌 훈련 복귀를 늦췄지만 예상대로 그러한 시도는 통하지 않았죠. 이렇게 지금까지 태업을 시도했던 몇몇 선수들을 알아보았는데 선수가 파업에 돌입했을 때에는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지는 아무도 확신할 수가 없죠. 여러분들은 선수들의 태업 행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많은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며 지금까지 에띵이었습니다.